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은 이거 왜 여기 방송 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부터 막 시작하지만 저도 사실 이거 방송보다 그걸 보고 싶거든요. 뭐요? 사상 최대 행사. 전승절. 오늘 지금부터 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뭐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우리나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고 이게 70분인가 하는데요. 세계 최대 행사 유사 일의 최대 행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단위냐는데 그게 66m고 참여인만이 뭐 만 몇천 명인가 뭐 그렇고 막 엄청나다는데 그걸 보고 싶은데 일단 나중에라도 녹화 중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식시장에서 크게 선물 주신 분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역시 중국 당국이죠. 이틀 동안 쉬어라. 주시장을 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중국 시장을 안 봐도 된다는 안도 시장이죠. 그래서 안도 랠리가 오늘이랑 내일까지 있다. 그래서 안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게 중국에서의 변수.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우리 그저께 장훈석 그 전문가 얘기할 때 이제 커플링 얘기했잖아요. 중국이랑 미국. 지금 이제 커플링이라 했는데 커플링에 볼리가 없잖아 오늘요. 오늘이랑 내일 없으니까 그런 시장 좀 편안한 장세. 딱 보면 오늘 중국이 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상 지금 2시간 지났는데 전승절 행사를 생중계를 하네 유튜브로.
전 세계 인터뷰를 생중계하죠. 네,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화면을 잡아주시게 되면 70주년 행사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해갖고 지금 현재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여기 밑에 실시간이라고 뜨죠?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생중계한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대통령 가 계시니까 뭐 하겠죠. 이게 뭐 세계 최대 행사고요. 0.1mm 오차를 표현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세계에서 열 몇 개 국가는 군대를 또 보냈어요. 이거 연습하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1년 내내 걸어 댕겼을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한번 못 보셨죠? 전 TV 영상 봤는데 무릎 맞추려고 무릎에 줄을 딱 모내기 할 때 줄 맞추 있잖아. 그걸 쫙쫙 끊는 거야. 똑같아 어디든지 군대는. 대박이야 대박. 우리나라도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군대를 안 갔는데 거기다 군대가 열 몇 나라 또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건데 걔네들은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렇죠. 남의 나라 행사 가서 군인까지 가니. 그러니까 대박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시장 상황 2시간 됐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자, 일단 뭐 외국인에 대한 쪽에 대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 이거에 대한 또 우리 시장에 대한 선반영, 중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안도 성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에 대한 지금 보게 되면 기관도 지금 거의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기관은 관망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종목들의 자율 반등에 대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낙폭과대로 보여지는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좀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반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만 계속해서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과도했던 종목군들 중심에 대한 반등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주가 전승절 행사 때문에 수혜주인가요? 중국 애들이 게임만 하나요? 앉아갖고 전승절 행사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점도 닫고. 네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권회사도 닫고 그러니까 게임하고. 게임주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세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듣보잡 주식 하나 보여드릴까요? 듣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솔직히 듣보잡이에요. 네네. 전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오늘 개 쪽팔렸어요. 왜요? 이 방송에서는 이런 분이 나온다. 근데 쪽팔렸다기보다는 약간 당황했다. 왜냐면, 아침에 저희도 9시, 8시 50분 그때 생방송 하잖아요. 요즘 감이 좋은 사람이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 방송에 나오신 분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메시지로 우리 방송하면서도 계속 실시간이니까 얘기하거든요. 이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뭐뭐 얘기를 하는 거야. 와우하고 뒤에 내자가 들어가. 이게 왜 몰랐었지 하면서, 이거 급등한데 이거를 어저께 장이 처음 봤대요. 이걸 까먹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이게, 저건 정확한 사실은 모릅니다. 나중에 이성규 씨 혹시 알면 대답해 주세요. 이게 콜센터 있잖아요. 콜센터 이런 거 업무하는 회사라네요. 이 회사가. 근데 뭐뭐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와우TV랑 관련이 있나? 막 차보띠 안 나오는 거야. 그래 쪽팔리잖아요. 이거 다시 했어. 이거 안 나오는데요, 팀장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앞에 와우는 감탄사였다는 거잖아. 감탄사. 이거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드번호 불러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100%면 또 말하면 혼나잖아. 064-480 들어나 봤어? 064-480이요? 와우 브리지텍. 와우 브리지텍. 브리지텍. 난 처음 들었어요. 이게 무슨 콜센터 관련 회사라네? 그래갖고,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갖고, 이게 사실 인터넷 전문회의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핵심이라네, 또. 그 핵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까 그 친구가 처음 말할 때 4%, 5%였는데, 누가 좀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최근에 거래가 그쪽에서 13%까지 올라가 있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따도 잠시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을 해야 될 가능성은 분명히 없다 말씀드렸고, 제가 딱한 종목 말씀드렸고, 여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160명의 경제인들이 갔어요. 물론 이제 오늘 전승절 행사가 중요하지만, 거기 우리 대통령만 가시지, 거기, 예를 들어서, 서경배 아모레퍼시 회장이 거기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참여해서 거기에 자기 사업단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면 이제 우리나라 보면 로봇이라는 게 처음에 있고요. 거기 보면 그 다음에 예고 나오는 것들이 보면 식품이라든가 등등등등 나오거든요. 관련 중소기업에 관련된 것들이요. 저는, 이게, 무비자가
당장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이슈가 있어갖고. 그렇지만 어저께 구체적인 양이 안 했지만 거기서 평가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연간 교류 뭐 2천만 시대로 되면서 우리가 획기적인 발전을 일어났는데 앞으로도 잘해봅시다.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오늘 산성 LN이 8% 올라가죠. 네. 토니몰이 8% 올라가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쪽 좀 아는데요. 네. 이게 보면 여태까지 한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일단 집 같은 거 명확히 있고요. 젊은 친구들 보면 부모님 자기 소용 없고 부모님이 아버님이 직장을 정확히 다녀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재산세 우리 식으로 보면 재산세. 우리 비자 받듯이. 네, 미국의 비자 받듯이 까다로운 건데요. 네. 그게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보통 젊은 친구들도 막 뭐 좀 집안이 어렵더라도 좀 어렵게 막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비싼 거 예를 들어 SK2가 아니라 뭐 설화수나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사는 거거든요. 제닉 같은 거. 예를 들어 그런 거. 에이블 CNC 같은 거. 뭐 에이블 CNC나 이런 건데 이게 저는 당연히 이게 크게 좋아 없는데 이번에 또 하나 분위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각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상대 평가 좋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벌써 업계 얘기 또 어저께 들었거든요. 네. 업계 또 하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온다는 거예요. 추석 때. 추석 때. 이게 많이 줄었던 사람들이 많이 또 오고 분위기가 더 좋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라가는데요. 네. 뭐 그건 뭐 그 정도까지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 오늘 외국인 다시 좀 파는데 요거 부분하고 초대손님 얘기하죠. 네, 수급 상황에 대한 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은 이제 관망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 흐름은 역시 핀테크 그다음에 컨텐츠 쪽에 대한 흐름이 역시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방중 행사에 대한 가장 큰 성과 첫 번째 로봇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 세 번째가 보건의료에 대한 부분에 이제 강조가 됐었기 때문에 역시 이런 쪽이겠고 아직 그 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이제 마스크팩 그러니까 저가형 마스크팩에 대한 쪽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산성 LN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피부에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내 피부에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한.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식품도 뭐 40년대 어제 보여드렸듯이 강시육이 나타나질 않나. 이런 하고 자는 거잖아요. 잠들죠. 하고 뭐 1시간 정도 뭐 TV를 보거나 뭐 하고 잠들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피부가 또 유아용품에도 그렇게 짝퉁이 설치는 판이니 이게 좀 그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이제 그 상대적으로 신뢰도를 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한 회사 제품이라는 뜻에서 뭐 산성 LNS가 이제 효과를 좀 봤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은 화장품이 주도 업종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네요, 화장품이 주도 업종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지금 주도 업종에 대한 특은 핀테크, 그 다음에 컨텐츠 쪽에 대한 흐름, 특히 이제 핀테크에서도 인터넷 뱅킹 관련된 쪽들, 뭐 브릿지텍 이런 쪽들이 시장에서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진솔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 브릿지텍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요. 어저께 미리 알려줬으면, 어저께 들었으면 얘기했겠죠. 오늘도 아침에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겠고요. 산성이 어저께 뭐 떨어졌는데 참았는데 앵커님 말씀 듣고 참았는데 오늘 좋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써주시는데 제가 고마울 뿐이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산성 LNS라는 회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토니모리 회사 자체에 대해서 큰 매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토니모리가 지금 중국에서 그 법정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뭐 회사 가치는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뉴스에 따른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앞서 이제 얘기하셨지만 요즘 보면 뭐라 그러죠? 그 사물 인터넷 IoT가 이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엄청 좋은데 이거는 IFA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IFA가 9월 4일날 열리고 9일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성장성을 갖고 땡겨서 거래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발표되면 또 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제가 다 올라가겠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저희는 제가 매매 타이밍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매매 타이밍을 알려줄 능력이 있다면 제가 당장 어디 가서 영업을 하고 영업 본부장 하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지점장을 9년 지났으니까 본부장이나 뭐 이런 거 영업 쪽에 가겠죠. 그런 능력이 없었고 대신에 저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영업맨들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키움증권 키오 드림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24시간 정말 7일 내내 그것만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상의하시면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하겠고요. 다음 초대선이 오셨기 때문에 초대선님과 얘기하고 나머지 이슈 다루도록 합니다. 네, 마켓 이슈 전략이라는 저 제목인데 제목을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바뀌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빼놓지 않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 이승환 교수가 어느 교수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청주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개강이 됐나요? 9월 1일인데 개강이 이쪽도 됐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 네, 다음 주에 이제 개강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자, 유호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강의? 다음 주에 이제 개강을 개강을 하나? 개강 것 같아요. 네. 이분도 능력이야. 이den가는 어저께 했다는 것 같아요. 아닌가? 이게 평생 교육. 평생 교육은 좀 달라요. 네. 전승절인데 지금 강의하면 안 되죠. 네. 아까 뜨거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뭐 또 강의 있으면 또 뭐 있으면 스케줄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청주 지역에 하시는 분도 들으시면 되겠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풀어볼까요? 차량용이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요즘에 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역시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도 역시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이전에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뭐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엄청 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 1% 미만이에요. 반도체 시장은 세계 1위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반도체 그 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 차량용 반도체를 확인해 보게 되면 한 2%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 생산하게 되면 세계 5위 안에 드는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진출을 서서히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에서도 역시 이런 차량용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2012년부터 불굴의 좀 노력을 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 삼성, 그 다음에 뭐 서울 반도체, 뭐 반도체 시장을 진출은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지지 않고요.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그 외에 제품에 대해서만 커지는 모습. 그리고 핵심 부품은 역시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외산 제품이라는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반도체에서 이쪽만 조금 어떻게 컨트롤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시장은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자동차에서 그냥 차로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IT가 결국 접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1970년대는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가 1% 미만 이렇게 쓰였는데 2014년 이후로 16%가 넘어가는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커지다 보니까 40%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종류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H-트랙이라고 해갖고 구동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선 같은 경우 지금 넘어가게 되면 삐삐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센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센서가 들어가는 부분만 체크를 해놨어요. 적어도 한 30개 이상의 그 반도체가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엔진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DC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런 내연기관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무인카가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반도체가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쿠스를 실질적으로 까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반도체가 10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에쿠스의 신기술,
도입되게 되면은요. 거기에 대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역시 이런 시장의 부문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009년에 19조였죠. 그게 이제 2018년 10년도 안 되는 새해에 47조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의 2배 이상, 2.5배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결국은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 이 제조사들이 거의 모든 수익을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역시 매출은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의 르네사스가 3조가 넘어요. 3조가 넘는데 정확히 한 28억 달러, 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수준인 2억 달러밖에 삼성전자에서도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하이닉스라든가 서울 반도체는 1억 달러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쪽 시장이 커지게 되면 반도체 역시 한번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차 하나당 들어가는데 한 35만 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차량 하나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개수를 좀 하게 되면은 그러면 1000만 대라고 하게 되면 이 시장이 한 3,500억 정도 최소 한 대에 그 1000만 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게 한 지금 2017년까지 47조까지 늘어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차량에 대한 이슈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DCT라든가 CVT 이게 CVT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중국 쪽이 CVT를 좀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역시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요. 결국 지금 유로 6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배기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 뭐 유로 6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0년까지 뭐 배기가스를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도체가 역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 뭐 말씀을 그 전에 해드렸었지만 인포테인먼트 쪽이 이슈가 좀 많이 있고요. 파워트레인 쪽으로도 역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반도체 적용 금리 추이를 보게 되면 371달러. 아까 전에 얘기했던 35만 원 정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예상인데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커져 있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역시 알텔라라는 회사를 샀는데 인수한 다음에 6월 달에 인수했거든요. 그 다음에 34달러에서 2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만 뭐 이거는 이제 뭐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를 선점을 하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를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미국 주식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급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뭐 베어마켓으로 진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인텔 역시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 알테라를 인수를 했을 때 한 18조 정도 샀거든요. 18조를 주고 샀고요. 예전에 SK가 SK 하이닉스를 인수할 땐 6조 정도, 6조 정도를 좀 투입을 해서 했는데 그 3배에 이르는 가격이고 뭐 네덜란드 기업 역시 지금 차량용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역시 한 18조 정도 투자를 할 정도로 이 시장이 과연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기업들이 진출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먹거리도 애기들 과자도 뺏어 먹는 게 대기업이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나라 산업 합리화하고 나서 그러면서 그런 걸 하면서 좀 더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청년 고용을 시켜야지. 그렇죠. 안정적으로. 제발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견 지명이라든가 향후 업황을 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뭐 대기업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뭐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 커지는데요. 1부터 10까지 보게 되면 역시 미국, 유럽, 일본 20위까지 보더라도 없습니다. 20위까지 반도체 업체 순위를 보게 되면 그렇게 없는데 뭐 일단은
전체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가 6위, 그러니까 모든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디램 반도체 다 포함해서 6위 정도.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역시 2, 3위를 좀 하고 있죠. 왜냐면 인텔이 1위를 계속적으로 네. 좀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진출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간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삼성전자 어쨌든 우리나라 좀 대표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차량용 전장 부품 기업에는요, 네. 현대모비스, 만도, LG전자, 보시, 콘티넨탈 이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지만 역시 칩은 외산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품 분야에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줄어드는 모습이 자동차 특수 목적용 쪽으로 보게 되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성장하는 부분은 특히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디램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고 IoT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여전히 2014년 비해서 2015년 전망으로 보게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 먹거리를 좀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일반 반도체보다 내구성이 좀 뛰어나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제품 램 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모셔두는 거죠. 그렇죠. 일반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모셔두는 그런 수준으로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특히 차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가 네. 혹은 성능이 더 뛰어나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진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부분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페스에서 얼마 전에 그 F5WLP라는 그런 네. 제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계 자동차 회사에 또 납품을 하더라고요. 출시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네.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요? 네. 그러니까 뭐 개당 수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판매 같은 수량이 지금 수출하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번에 네페스에서 좀 하게 되면서 네. 주가가 한번 쭉 또 올라갔던 상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잘난 체가 되는데,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잘난 체도 되겠죠? 네. 이 교수가 느낄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운이 좀 되는 사람이에요. 네. 일상생활에. 저는 어저께 오늘 아침에 또 비가 많이 온 지역이 있다 그러는데요. 저는 비를 안 맞아요. 네. 그렇죠. 저는 우산이 안 갖고 다녀도 비가 안 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어저께가 제가 어저께 자기 전에 뉴스를 보면서, CNN 한번 쓱 봤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 화면을 보고 나서 저거 예전에 제가 알던 회사가 있는데 이스라엘 회사라고 제가 올 봄에 한번 알았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난리 났다거든요. 그 화면 제가 영상을요. 제 거 잠깐 보니까 소리가 안 나도 되니까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이게 보시면요. CNN에 나온 건데 이게 모바일 아이라는 회사거든요. 모바일 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이스라엘 회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무인 자동차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데 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얘네 기술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딱 하는 거 이거 내가 하면서 이게 뭐야 지회사가 했던 거가 바로 이소영 교수가 작년에 얘기했던 건 미동 있죠. 네네. 미동이 그런 관련 맨날 그런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오늘 또 뭐 올라가고 어떤 시청자분이 쓰셔갖고 제가 또 우연히 봤거든요.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이런 거에 엄청 관심 있고 여기도 반도체나 이런 거 해갖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해갖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모바일 아이가 엄청 이스라엘 스타트업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네. 이거 다 그런 기반이 있어야지 무인 자동차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거보다 한번 관련 반도체나 이런 거 이제 화면 안 보여줘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에 오늘 그 얘기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준비는 항상.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요. 네. CNN을 끼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준비를 할까. 네. 이제 저는 이게 딱 끝나면 그때부터 고민이 또 돼요. 교수님은 역시 말씀을 잘하시네요. 우리 이소영 교수는 요 차량용 쪽 반도체 이런 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용 반도체도 좋고 네. 센서도 네. 좋고 지금 네. 보게 되면 이제 이 무인 자동차라는 컨셉에 대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당장 무인 자동차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네. 그게 단계 밟아 나가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은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이제 센서를 갖다 붙여서 이제 자율주행할 수 있게 하는 단계 정도.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의 운전을 갖다 좀 보조해주는 정도 수준, 안전 정도에서 이제 이 정도가 될 텐데 그런 게 이제 되기 위해서는 센서가 이제 가장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센서 관련주들에 대한 쪽들 이런 쪽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중에서는 카메라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카메라 쪽 하게 되면 이제 MC넥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 대한 MC넥스가 현대차의 비중이 좀 높죠. 제가 알기엔 그럴 거예요. MC넥스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센서 쪽 같은 경우는 파트론 같은 경우도 센서 쪽을 하고 있다고 차량용 파트론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오늘 오늘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매출이 좀 나와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에서 좀 붙을 수 있다. 아직까지 근데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사물 인터넷 쪽으로 좀 붙어서 움직이는 정도 수준.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 정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갖다 붙이는 거니까. 또 어떤 거는 미동은 저것 때문에 올라겠어요. 뭐 인수 뭐 관련이니까. 그 저것 때문에 오르는 거죠. 중국에서 인수한다고. 그런데 걔네들이 인수하는 건 딱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다. 일단 그런 관련된 거를 일단 그러니까 에이다스 기술 자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상당히 난립을 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다스 같은 경우도 근데 미동도 이제 현대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블랙박스 말고 그거 뭐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하고 이런 걸 일체화시키는 전장화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누가 이제 그 지도나 이런 것들을 잘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김기사의 다음카카오가 이제 김기사를 인수한 이후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 이런 거하고 다 같이 이제 엮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 것들이 많은 거야. 하여튼 결론을 보면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 펀더멘털이 안 하면 상관없이 올라갔던 놈 엄청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의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얘기 하나 더. 네,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백신이 부족하다. 백신? 네. 뭐 MS나 뭐 R 이런데 나오는 백신이 아니라 맞는 백신. 맞는 백신. 네네. 나는 백신이 왜 부족한 거였어? 다 고쳐주는 세상에. 오케이. 그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 측면에서 항상 좀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답은 없습니다. 결국 답은 없는데, 얼마 전에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많이 죽는 게 결핵이래요. 근데 결핵에 대한. 우리가 결핵 은근히 많은 나라입니다. 이게 삼관왕을 했습니다. 뭐 사망률이라든가. 창피하네. 삼관왕을 했습니다. OECD에서 삼관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 또 제약사들이 좀 진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갖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 백신에서 지금 4가 백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3가 백신과 4가 백신의 차이는 뭐냐면 한 백신이 변형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변형이 일어나는데 3개를 잡을 수 있는가 그 이상을 좀 잡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3가에서 4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국내 시장에 지금 국내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백신 시장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4가 백신에 대해서도 종류가 한 2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해외여행을 좀 많이 가잖아요. 해외여행 가기 전에 챙겨야 될 백신까지 제가 일상생활까지 꼼꼼하게 이번에는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잠깐만 정준하가 아프리카 할 때 백신 뭐 맞고 왔나 이런 거 궁금하네. 그렇죠. 그런 거 됐다. 그리고 보통 백신하면 소아들만 맞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반 성인들이 계속 맞아야 될 백신들이 좀 있더라고요. 노령화 얘기하려면 꺼내지 마. 노령화 얘기 꺼내지 마. 경고야 미리. 노령화는 꺼내지 말아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마. 치매 백신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네, 다음 달부터 독감 백신 무료로 또 어르신들? 그렇게 얘기 맞으시나요? 진도 나갑시다. 진도 나갑시다. 그래서 OECD 국가별 결핵 현황을 보게 되면 아까 1위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OECD 전체예요. 발병률 1위, 유병률 1위, 사망률 1위입니다. 삼관왕 했는데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쪽팔리다고. 그렇죠? 말하고 나서 잘못한 걸 느꼈죠. 그런 말씀이 안 되죠. 상당히 좀 부끄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또 백신을 좀 진출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1% 미만이에요. 1% 미만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보통 한 몇몇 제약사들만이 이 백신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진출을 해서 조금이라도 매출이 나오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제약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많이 또 성공을 얻은 게 백신 쪽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건 몰랐던 얘기네. 이 백신 쪽으로 좀 진출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시장 기준을 보게 되면 북미가 52% 정도, 2010년 기준인데 유럽은 29, 나머지는 19%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 수준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머징 마켓 시장이 뭐 돈이 좀 많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경제 생활 여건도 역시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에서의 백신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프리미엄 백신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천천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시장 규모입니다. 글로벌 백신 규모 시장을 보게 되면 한 연 10% 성장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2017년까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사실은 2020년까지 연 10%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뭐 복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5년만 하더라도 60%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 백신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이 14%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12%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듯이 지금 매출 대부분이 소형이 아니죠. 대형 제약사들인데요. 몇몇 제약사들이 지금 백신 시장을 좀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MSD라든가 GSK, 사노피, 화이자, 노바티스 보시게 되면 뭐 전체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백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또 달라요. 그쪽이 또 어마어마한데 순위로 보게 되면은 화이자가 요즘에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MSD, 사노피 두 개가 있고 GSK 이렇게 있는데 뭐 한창 좀 유명했던 게 여성들이 맞는 자궁경부암 그 백신이 한때 좀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사노피 관련주가 사노피에 대한 배출 백신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백신도 트렌드가 좀 있더라고요. 트렌드가 있는데 예전에 그 대상포진 있잖아요. 예전에 자궁경부암이 1등이었는데 대상포진으로 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상포진이 하도 주위에서 고생하시면 많으니까 전문 병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경계 쪽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안 아프면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게 대상포진이죠. 그래갖고 이쪽에 매출이 지금 커지고 있다는. 어느 회사예요, 이게 대상포진이? 우리나라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미국 회사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국내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떻게든 매출이 점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류 독감이라든가 혹은 백신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을 되면 또 나오죠, 언제 또. 그렇죠. 또 나올 시기가 됐고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독감 백신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과 백신이 앞으로는 좀 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백신 병균이 변형을 일으키는데 3가 백신에서는 이제 치료가 안 돼갖고 4가 백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WTO에서 4가 백신으로 넘어가려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 백신 쪽으로 커지는데 이게 3가 백신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일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5개의 기업들이 줄을 이루는데 4가 백신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4가 백신의 세계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점점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3월 초 기준으로 보게 되면 SK케미칼이 4가 세포 배양 임상 3상이라고 하는데 개발됐습니다. 지금은 개발됐고요. 좋은 소식이네요. 그다음에 녹십자에서도 역시 뭐 임상 1, 2, A상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녹십자도 역시 개발됐다라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일양약품이라든가 셀트리온 쪽에서도 역시 뭐 계속 임상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백신 하면 녹십자입니다. 그렇죠. 녹십자에서 이제 뭐 국내 최초로 독감 백신을 만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예, 그래갖고 70% 이상 장악을 했지만 이게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 네. 그건 아직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SK케미칼, CJ 헬스케어, 그다음에 일양약품, LG생명과학, 보령제약, 뭐 여기 외에도 13개의 제약 회사가요. 네. 문제가 되었던 탄저균. 탄저균. 네. 탄저병, 조류 인플루엔자, 수족구 이런 백신 개발에 힘을 쓰고 수족구도 있습니다. 애들 막 네. 저거. 네. 그래서 계속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성인용 그 파상품 백신 같은 경우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접근은 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뭐 이것저것 백신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 백신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정란 배양식, 세포 배양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정란 배양식은 되게 단순합니다. 계란 있죠. 네. 계란에 백신을 넣어갖고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는 있습니다. 네. 뭐 WTO에서도 역시 녹십자가 하고 있는 유정란 배양 방식을 좀 선호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게 이제 뭐 단기간에 확 만들어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뭐 2011년에 뭐 온 국민이 국내에서도 역시 문제가 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독감이 있었죠. 그런 거 있었는데 빠르게 만들어내야 되는 데는 역시 세포 배양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좀 안정성을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이 유전란의 기반 백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동물 세포 배양 기반 백신으로는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단점은 다 있는 거예요. 네. 장단점은 다 있는데 뭐 어떤 백신이 가지고 나왔냐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유행한다라고 한다면 SK 제품 백신이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전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꾸준하게 비상으로 챙겨둔다라고 한다면 역시 녹십자의 유정란 배양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왜요? 시간이 너무 늦어져. 하나만 더. 네. 딱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거. 정준하가 맞은 백신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A형 간염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 백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라리아 또 여름 때 가을 되면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가을 되면은 말라리아가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안 맞고 가서 고생하시는 분 많아요. 네. 왜냐면 예전에 강제인데 요즘 막 하거든요. 이거 그렇죠. 해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는 여행 국내만 했는데 해외여행 계속 가고 또 여름 휴가가 아니라 요즘에 가을 겨울도 가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녹십자, SK케미칼, CJ 헬스케어, 일양약품, LG생명과학, 보령제약, 진원생명과학, 제일바이오. 대표적으로 그냥 이런 백신. 백신 하면은 동물성 백신과 그다음에 맞아요. 사람용 백신이 있는데 사람용 백신 쪽으로 당연하죠. 왜냐면 특히 여기서 아프리카나 이런 쪽 요즘 많이 가잖아. 인도 쪽 여기 맞는 건 꼭 맞을 거라는 게 나을 겁니다, 이게요. 왜냐면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이 워낙 많거든요. 알게 모르게 잘 몰라서 그렇죠. 이거 맞고 가는 게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게 주시랑 딱 상관없어도 일상생활을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말을 안 하면 우리 이 교수가 저를 또 노령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스스로 자수합니다, 오늘. 네. 노령화의 일인으로서 맞으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신 분이 별로 안 계시지만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네. 집안에 계신 어르신들은 맞춰드리면 좋은 거는 요즘 웬만한 건 다 하니까 독감은 당연히 나라에서도 막 맞으라 그러거든요. 네. 동사무소에서도 막 어르신들 날짜별로 해서 구청 가서 맞으시라 그러거든요. 다들 맞으실 거고요. 폐렴을 맞으셔야 됩니다. 폐렴. 네, 어르신들. 그러니까 제가 10년인가 갈 거거든요. 폐렴이요. 예. 정확한 건 의사분들이랑 아시는 분 정확히 해주시겠고요. 아까 이제 여기 송 교수가 이 교수가 얘기했을 때 지나갔는데요. 대상포진 마셔야 돼요. 근데 대상포진은 권고하는 게 50세 이상.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령화라고. 네. 고령화에 지금 말씀드렸죠. 애들은 안 맞아도 되는데요. 어르신들의 면역이 약해진 분이 대상포진이면 어르신들 고생은 정말 오래 하세요. 그래서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대상포진은요. 단점이 저는 단점까지 다 말씀드리잖아요. 주시랑 상관없이요. 이게 좀 셉니다. 요게요. 요게 세요. 요게 비싸요. 비싼 이유가 있어요. 비싼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가 무슨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저는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방식이잖아요. 그게 생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포진을 맞으면 좀 아파요, 며칠. 그래갖고 그거는 함부로 맞으시면 안 되고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마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전 다 맞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저도 한 2, 3일 동안 좀 아팠어요. 그거 맞고.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상의하시는데 그 특히 어르신 분들의 좀 몸이 약하신 분은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지방에 계시고 자주 못 뵙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무조건 좀 강추드립니다. 그거 맞으셔야 돼요. 근데 단가가 있어요. 그래 아까 아마 보건소나 이런 데서 좀 싸게 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네. 어르신들 그거는 좀 그 쓰잖아요. 끼문준권님이 대상포진 아픔이 갈비뼈 부러진 느낌인데요. 이게 아니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네. 왜냐면요, 이게 3대 통증이라고 있어요. 정말 아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상포진, 통풍, 그리고 출산이에요. 3개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전 세계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3가지거든요. 그래서 꼭 어르신들 맞추시면 진짜 효도하시는 게래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다 맞춰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맞고 그래서 그건 꼭 좀 하시라고 주시랑 상관없이 말씀드렸고요. 그게 관련해서 뭔지 모르겠고 저가 듣기에는 저 외국 회사 거였어요. 여기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수입하는 거 있는데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주식은 모르겠고요. 전 맞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며칠 아프다. 네. 아픈 게 아프더라도 걱정할 겁니다. 그 경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마셔요. 생약이라는 거. 혹시 나중에 뭐 종목이나 이런 거 듣고 싶으시면 제가 또 내일 모레 강연회 하거든요. 네. 제 카페 손대상이라고 네이버나 어디? 다음에 손대상이라고 검색하면 네이버나 다음에 손대상이라고 치면 그 강연회 카페가 나와요. 강연회? 네. 무료인지? 그렇죠. 무료 아니면 우리 얘기하면 안 돼. 무료.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주 또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강연은 다음 주부터?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강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딱 나왔어요. 요로결수도 엄청 아프죠. 요로결수. 네. 요런 가서 빠르 병원 가서 빠르 요즘 레이저로 뚫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면 그것도 안 닮아서는 아프나. 근데 이게 정말 그 대상포진이 엄청 고생해요. 그래서 그걸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제가 엊그저께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오늘 리커창 총리, 그러니까 어저께 오늘 이제 막 열병시 할 거고 나중에 보시면, 저도 이제 못 보고 있어요. 나중에 보겠고요. 어저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거는 대통령께서 양국의 최정상이니까 정치적인 이슈라고요. 그죠? 국제 정치 사회, 안정,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북 억제, 뭐 이런 얘기 한 거고요.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주로 하는데요. 경제 위주니까 어저께 얘기했던 로봇이나 등등등 다 들어간 거 일반적인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딱 예상했던 거를 우리 대통령 앞에서 거기에 총리가 직접 말한 게 있습니다. 제 화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딩, 이런 거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잘못 말하면 중국에서 뭐라 햇소리에. 리커창 총리가 어저께 직접 얘기했습니다. 한국산 김치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수입, 위생 조건, 발효 절차 진행을 간소해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딱 하신 거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신선식품에 다 해당됩니다. 신선식품 전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K푸드 있죠. 그래서 요번에 식품이나 이런 사람들이 1순위에 가는 거예요. 네네. 중소기업에 보면 중소기업의 식품, 문화 이런 사람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품이 딱 제일 앞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련주가 뭐 있겠어요? 제가 모르죠. 예? 그러니까 CJ 하는 거가 사전정이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말이 안 나는데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네. 저희 어머님이 드시는 거. 네. 종갓집은 대한제다인가 인쇄했을 거요. 그래서 그 계열이 대한제다인가 아니면 대사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있을 거고요. 뭐 동원에서도 있을 거고요. 동원 참치 있는데 이거 회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회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김치뿐만 아니라 신선식품이니까 여기 보면 그다음에 들어간 게 비관세 장벽 철폐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거예요. FTA라는 건 관세를 낮추는 거잖아요. 네. 관세랑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규격이나 이런 거. 야, 너희는 김치는 안 돼, 임마. 품목 번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K푸드는 계속 좀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 들어가잖아요, 문화는 뭐냐면 양국 문화 공동 투자예요. 문화 공동 투자할 기업이 어딨어 지금 대한민국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말고 CJ ENM, 예? 그리고 SM, YG, 특히 SM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돼 있고요. 투자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YG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앞서가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건 영상 콘텐츠 이런 쪽 위주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문화 콘텐츠는 공동 투자. 그러니까 한중 합작 양화 더 만들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쪽으로 어떤 흐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뉴스다. 그리고 오해하실 거가 한중 FTA 조기 발효하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비준 그거는 아무 뉴스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작년에 가소명했죠.
금년 6월 1일 날 정식 서명했어요. 양쪽 장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 중국은 국무원에서 하는 건데요. 국무원은 심사 중이고요. 중국 국무원은 절대 먼저 안 합니다. 네. 우리나라 비준안이 통과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할 거예요. 절대 FTA는 혼자 먼저 해서 기다리는 법이 없어요.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왜냐면 쪽팔리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안 했는데 중국 왜 하겠어요? 중국은 야 리커창이 이거 합시다 하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절대 서두를 게 아닌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랑 여당 야당이 서로 엄청 깔리고 있고 농어촌 이게 피해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들이 많아갖고 요번 국회 통과시키자는 거가 정부 여당이고요. 야당 쪽에서는 뭔 소리냐 이거 하나씩 따져봐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갖고요. 지금 절묘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뉴스를 워낙 많이 봐갖고 뉴스의 뒷단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최고 히트가 뭐냐면 그게 결국 돈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상해주겠냐 이게 이슈거든요. 오늘 보시면 일본 뉴스 찾으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 의사타진 들어갔어요. 그거 아세요? 뭘 의사타진하냐면 혹시 뭐 하냐면 그동안에 한중 FTA를 떠나서 FTA 때문에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체리. 네? 뭐야? 체리. 체리가 뭐야? 예전에 그 FTA 할 때, 한칠레 FTA 할 때. 네. 체리 가격 낮아진다니까. 좋은 얘기예요. 그거 한 애들 보고 뭐라 하는지 댓글이? 뭐야? 저놈은 월급을 체리로 줘라. 그러니까 FTA면 돈 번 사람은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잖아요. 와인, 자동차나 가전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차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나라를 하다 보니, 나라 운영하다 보니, 예? 세금을 하는 것들 한계가 있잖아요. 네. 여기 절명이 들어갑니다. 기금을 출연하자 했어요. 기금 출연. 기금 출연이 핵심이다, 이게 또. 네네. 이거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 써놨는데, 여기 보세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제가 이런 거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괜히 네이버나 이런 거 보고 그 연예인들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전 답답해요. 그런 거 하면. 그 누가 이혼했네, 누가 뭐 동영상이 어떻게 됐냐, 이거 돈 다니는 얘기도 아니고, 나 왜 그런 거 떠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잘 보세요. 한중 FTA를 비롯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마련에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을 자발적 기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발적인데 뭔 자발적이야. 이게 현대차가 벌써부터 알았습니다, 내겠습니다, 딱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FTA의 농산물 양호는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기하잖아요. 한중만 갖고는 자동차가 무슨 전혀 상관없거든요. 한중은 상관없지만. 네, 그래서 FTA 전반적으로 기금을 모으자는 거예요. 네가 떡고물 먹었으니 좀 토해내라 이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오너 입장에서는 통 큰 결단. 제가 봤을 때 SK도 있죠. 제가 보기에 별로 상관돈도 많이 낼걸요. SK는 일단 내야지. 내야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너 입장에서 내도 돼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번 FTA에서 좀 실망한 게 있어요. 뭐요? 한중 그 문화펀드 규모가 2천억밖에 안 되더만. 2조도 아니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통 크게 한번 기금 출연하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리커창이 얘기했는데 2천억이 웬 말이야. 이게 보면 해당 기업들은 긍정적으로 하지만 벌써부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든가. 네. 제가 만약 주주야. 내가 현대차 주주면 내가 왜 내 돈을 왜 내? 이거 생각 딱 들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벌써 또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 근데 이 정도로 급하다는 얘기에 지금. 벌써 정부 여당 얘기는 뭐냐면 하루 지연될 때마다 얼마씩 손해본다는 얘기하는지 아세요? 40억인가? 40억 손해본다잖아요. 40억. 예? 이거 어떻게 계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야당 쪽에서는 최소 2,900, 4,300억 피해본다는데, 하면 피해본다는데, 얘는 한쪽에서는 40억 손해본다니까, 자기네끼리 싸우라 그러고, 네네. 우리는 그냥 사시면 알자. 아시겠죠?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아주 고퀄이었어요. 네. 그죠? 2부에 뵙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 남자 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